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병욱입니다. 교육은 해가 바뀌면 강사도 바뀌고 교육 받는 분들도 바뀌고 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작년에 봤던 분들이 상당히 올해 또 많이 오셨네요. 지금 번암 쪽에 꽃눈 상태는 어떻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아까 여기 센터 포장도 보니까 홍로는지 이제 막 발화가 시작됐습니다. 작년보다 늦죠? 안 늦어요?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은 것 같은데요. 저희 팀이 금년에 한 50여 농가 전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후지꽃이 좋다고 느끼는 과원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꽃눈 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특히 후지가. 그래서 금년에도 좋은 농사 짓기는 좀 어려운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3월 중순까지 눈이 많이 왔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작년처럼 2월부터 온도가 확 올라가 가지고 빨라지면은 상당히 동해나 아니면은 냉해 이런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지난주까지는 온도가 조금 낮게 형성이 돼서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수채 상태로 보면 동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해인데 이제 2월하고 3월 중순까지 온도 조건으로 보면 동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최근 요 며칠 동안 뭐 22도, 25도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목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나무조음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목 키우신 분들은 조금 이 나무조음 방지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뭐 지난해 23년에는 탄저병 때문에 비 때문에 탄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24년에는 8월부터 9월 말까지 지속된 고온 현상 때문에 이제 후지 뭐 홍로부터 시작해서 후지까지 과일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또 착색도 제대로 잘 안 된 그런 상당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 보면은 지금 장기 전망을 보면 금년이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거든요. 온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또 비도 많고.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비 오고 나면은 온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화기는 조금 더 늦춰질 겁니다. 지금 발화 상태로 보면 정상적인 기상 여건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한 24일에서 25일 후에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저온 현상이 한 3일 정도 지속되면 또 꽃 피는 건 하루 이틀 또 늦어질 겁니다. 그런데 꽃 피는 게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안 되죠. 이제 작년에 그랬습니다. 보통 발화에서 개화까지 한 25일 정도 걸려서 꽃이 펴야 암술이나 수술이 정상적으로 발육을 해서 수분 수정이 잘 되는데 지난해에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19일에서 22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꽃이 암술이나 수술이 많이 부실한 그런 상태에서 개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청송에 가서 질문을 해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질문을 해봐도 그렇고 후지가 작년에 뭐 착색이 문제가 아니고요. 뺀질이 사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개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암술 수술이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 수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액화나 아니면은 측화 이런데
착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뺀질이가 제일 많았던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날씨는 현재 3월 날씨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기상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늘 보고 농사 짓는 농업인들은 기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 기상 예보되면 그걸 반드시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뭐 저온이 오거나 또는 이상 고온이 오거나 그러면은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과원 조성 그리고 이제 품종 설명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원 금년에 조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금년에 나무를 심어야 할 분. 예. 한 분 하고요. 두 분. 우리 김 사장님은 네. 어디에다 얼마나 또 더 심으시려고? 한 500평 더 해야. 500평. 지금 몇 평 하고 계시죠? 7,000평. 7,000평이요? 7,000평인데 500평을 더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맨날 일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품종은요? 이지풀. 이지풀? 그게 좀 감홍 쪽이라 예. 동록이 그 질랑가를 모르겠어요. 뭐 동록은 감홍피를 받은 품종들은 동록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장님 품종 뭘 하세요? 저요? 예. 많이는 안 심었습니다. 50그루 이내로 한번 50그루요? 네, 한번 사과 그 어떻게 재배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심어봤어요. 이제 상업적으로 농사를 지시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교육을 받아보고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계획까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장수는 지금 귀농귀촌을 했어요. 아, 귀농귀촌 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사장님은 올해 무슨 품종 심으셨어요? 올해는 후지 300주하고 예. 이지풀 150주, 이지풀 150주. 네, 문누주를 30주 심어봤어요. 지금 한 1000주가 좀 넘게 있는데요. 백화점이에요 지금. 예, 후지하고 네, 후지. 홍로하고 그다음에 홍로하고 예. 이지풀, 골드, 골드 100주, 감홍 감홍 400주. 400주. 네. 그다음에는 문누주 100주. 하고 이지풀하고 문누주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진짜 백화점이네요. 네, 백화점. 예. 판매는 도매 시장으로 출하를 하세요? 아니면 직거래를 하세요? 거의 한 80% 정도가 도매. 80? 20% 정도 소매. 그러면은 후지, 홍로, 감홍은 도매 시장으로 거의 한 90% 이상 나갈 것 같고 골드나 기타 품종들은 주로 직거래를 많이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사과 재배하는데 필요 충족 조건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적지 선택, 그리고 품종 선택,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주는 거. 근데 적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무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과밭이 있는데 사과밭 바로 옆에 대형 양곡 창고가 있어요. 이제 벼 수매에서 보관하는 창고가. 그런데 그해 이 창고 앞으로 여기가 한 70%가 동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죽은 거는 한 60% 죽고요. 그래서 저 창고만 없었으면 동해를 저렇게 심하게 받지 않았을 텐데 저 대형 창고가 이 기류를 딱 정체를 시켜버리니까 상당히 그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기상이 있고 미기상이 있어요. 대기상은 뭐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기상 흐름 아니면 더 조금 더 좁히면 전라북도나 장수군 이런 기상 여건을 우리가 대기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기상은 우리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기상은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노지에서 농업을 하는 어떤 형태의 작목이 됐건 노지에서 재배를 하는 농사는 이 미기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기상은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그 좁은 지역의 기상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상이 과거와 달리 이제 세분화돼서 예보를 하고 있잖아요. 뭐 마을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서는 대기상도 중요하지만 미기상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원 조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뒤쪽이 5m 이상 높은 그런 데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원 조성하실 때에도 이런 주변의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강원도나 이런 지역하고는 달리 사과원 주변에 뭐 특별한 작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제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경상북도도 보면은 뭐 사과밭만 그냥 온 사방천지가 사과밭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미치는 식생 이런 것들이 크게 장애를 주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복합영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사과밭 옆에 뭐 콩밭도 있고 뭐 고추밭, 감자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충 피해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산지가 조성이 돼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품종이 사과 재배하는 지역 중에서 품종이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딱 세 군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는 홍로, 그다음에 문경은 저 세 지역이 특정 품종으로 상당히 주산지가 잘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시장이나 아니면 뭐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과 재배 지역을 보면은요, 목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고성까지 지금 전국에서 사과 안 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품종은 거의 비슷해요. 뭐 외국처럼 땅덩어리가 엄청 커가지고 기후 조건이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품종은 다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품질은 지역마다 상당히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저런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런 품종이 선택해서 이렇게 단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홍로가 됐건 가몽이 됐건 골드가 됐건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그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이에요. 그래서 각 품종별로 정확한 관리를 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사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예? 햇볕이요?
사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뭘까요? 물. 예? 배수. 뭐 그거는 그냥 물에 포함시키고요. 햇볕, 잎. 다 중요한 요소죠. 우리 사장님 몇 가지 품종 하고 계세요? 예. 홍로, 후지 2개. 그럼 홍로하고 후지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농사를 지세요. 사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농사 짓느냐예요. 물론 뭐 전정 잘해야 되고 방제 잘해야 되고 다 그다음에 물 관리 잘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품종 특성을 모르면 다른 요소들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과는 각 품종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홍로하고 후지하고 시나노 골드, 아리수, 가몽 여기 이제 우리나라 5대 품종이에요. 근데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관리하는 거는 전부 다 똑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100%의 그 효과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재배할 때 아무튼 품종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했을 때 정말 좋은 그런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토양 관리, 그 다음에 병해 중방제, 전정, 그 다음에 이제 결실 관리,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품질을 결정짓는 착색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수확에서 언제 출하를 할 것인가. 그리고 후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농사 짓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후지에서는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장 관리예요. 저장 관리 잘못하면 1년 동안 고생한 거, 뭐 보름 안에 과일을 완전히 팔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고에 1개월 이상 저장해서 판매하는 품종은 1년 그 재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장 관리다. 그래서 저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농업이 뭐 꼭 농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제대로 된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요 13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삐끗하게 어긋나 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은 발화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화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발화기 때 과온 관리를 잘 해야 될까요? 발화기 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1년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발화기 때 제일 중요한 과온 관리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힘들겠는데요. 4시간이. 발화기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세포 분열이에요. 그런데 세포 분열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리를 하느냐, 즉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과일을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포 분열 몇 번 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나라 음력 절기하고 똑같습니다. 24절기. 개화전에 몇 번이요? 언제 한 번이 늘었네요. 닭이 알을 품는 기간이 21일이죠. 개화전에 세포 분열을 21번 이루어집니다. 즉 꽃 피기 전에 이미 그 꽃에서 나올 수 있는 과일 품질이 거의 7, 80%는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저장장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 즉 온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 영양 관리. 근데 3월 중순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이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3월 중순에 눈이 이렇게 오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나 하고. 어떻습니까? 걱정들 많이 안 하셨어요? 눈, 최근까지 눈 한 20cm 이상 왔죠, 장수도. 그때 걱정 안 하셨어요? 눈 오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오늘 힘드네요.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저도 이 재미가 있는데. 대신 눈이 와서 다행이다. 예? 냉해는 절대 안 옵니다. 눈이 오면. 온도가 높아요. 3월 달에 3월 중순까지 눈 온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것보다 그렇게 눈이 오는 게 좋아요. 물론 눈이 오면 기온은 안 높죠. 그 대신 수분 공급이 돼요. 우리나라가 기상적으로 보면 3월, 4월, 5월이 항상 가뭄이 좀 지속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런 가뭄 현상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2월 초에 이제 설 지나고 2월 초에 영덕을 한번 이제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동해안 쪽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가문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덕이나 아니면은 의성, 안동 이런 데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의성도 눈 거의 안 오는 지역이죠. 예. 이런 지역은 겨울에 눈이 안 오면 겨울에도 관수를 합니다. 영덕도 가니까는 벌써 관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수는 어떻습니까? 예. 뭐 올 겨울에는 눈이 물론 1월에도 왔지만 2월, 3월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땅이 마를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사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늦게까지 온 눈이 굉장히 큰 그 덕을 준 그런 기상 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물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관리를 지금 이제 눈 온 지 지금 일주일 정도 됐죠. 그러면 이미 벌써 땅은 이제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물을 주실 때에는 한 번 줄 때 흠뻑 주세요. 찔끔찔끔 자주 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줄 때 뭐 흠뻑 주고 또 어느 정도 띄워서 주고 그래야 나무도 거기에 맞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무 묘목 심어놓고 이제 우리 사장님 오후에 물 주러 가신다고 그랬죠. 예. 나무 심어놓고 나무 잘 죽이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 작년까지는 제가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가지가 더 늘었어요. 묘목 심어놓고 잘 죽이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비를 많이 준다. 얘는 물에 빠져 죽고요. 얘는 목말라 죽고. 또 하나는요. 뭐가 있을까요? 저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제초제 주는 거 빼고. 예. 그런데 많은 과원에서 묘목이 죽는 경우를 보면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깊게 심는 거. 물 안 줘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목이 됐건 유목이 됐건 물은 줄 때 흠뻑. 그리고 토성에 따라서 뭐 4, 5일이나 아니면 뭐 한 7일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렇게 관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1년 농사를 결정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비나 눈이 안 오면 지금은 관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관리. 이제 발화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잎 형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발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리고 오늘 뭐 지금 오후에 바람은 굉장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만은 온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발화는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번암 지역 한 내일쯤, 그리고 이제 장수읍부터 계북 이쪽은 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뭐 지금 목요일 날 지금 하루 종일 장수는 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온도는 떨어져도. 그래서 아마 2, 3일 내로 영양 관리를 한번 해 주시면은 상당히 그 꽃에도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화기 영양 관리는 물 500리터에 요소 1 내지 1.5kg, 붕산 500g,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3kg, 그리고 냉해 상습지가 있습니다. 푹 꺼진 곳이나 산면이 막혀 있는, 즉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 이런 경우는 수용성 칼리 1에서 1.5kg, 그 다음에 황산화연 500g 이렇게 해 주시면 첫째는 세포 분열이 촉진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촉엽이 좀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과 꼭지, 이게 좀 길어져요. 그리고 꽃의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수분 수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냉해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세에 관계없이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난해 기상 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수채들이, 나무들이 굉장히 저장 양분이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꽃 상태도 안 좋아도 상관없지요?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 23년, 24년, 2년 연속 지금 수채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월동을 한 그런 경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부터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기상 여건이 안 좋은 해에는 저장 양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기상 여건에서는 반드시 저런 관리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전정은 다 하셨습니까? 조금 남았어요. 예. 오히려 지금 후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금년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정을 하면서 보면은 꽃눈이 좋은 해에는 전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근데 금년에는 후지 꽃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꽃눈이 빈약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전정을 좀 늦춰서 꽃 이제 발화되는 걸 보고 마무리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20일, 한 25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서 전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것이 창고 쪽 위에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일부러 남겨뒀어요. 예. 이게 꽃이 안 좋을 때에는 뭐 수세에 관계없이 발화기 때 전정하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 꽃 상태를 보고 전정하시는 것이. 그래서 꽃이 좋으면 시기에 관계없이 전정을 해도 되는데 꽃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이면 발화기 때 마무리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1월 달에 그 사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후지 화합은하율이 5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즉 절반 정도가 화합은하가 안 된 그런 상태고, 또 화합은하가 됐다 하더라도 꽃 상태도 굉장히 빈약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화합은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이런 해에는 1차, 2차를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정은. 1차 전정은 가볍게 하고 2차 전정은 발화기 때 이제 꽃눈 상태 봐가면서 결과지 정리하는,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는 아무래도 홍로가 주품종이다 보니까 홍로 일거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꽃 상태의 시험포 이제 아까 잠깐 봤는데 이 뒷꽃 따주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면은 딱 뒷꽃 따기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이 액화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과지 이상 결과지를 남겨놓은 그런 과원들은 이 뒷꽃을 한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좀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 정화 끝에 달린 과일이 상당히 빠르게 발육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뒷꽃 정리를 좀 적극적으로 홍로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후지도 마찬가지예요. 후지도 액화가 많이 피는 경우에는 결과지의 그 뒷꽃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과일이 빨리 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꽃이 안 좋으면은 못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꽃이 좋으면은 뭐 후지가 됐건 홍로가 됐건 이 액화들이 좀 적게 피게 이 뒷꽃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 과일 비대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착색 관리하기가 쉬워요. 적외박이가. 그래서 이런 관리는 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수는 뭐 홍로 거의 99%가 지금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은 어떻습니까? 추석은 15가 이하짜리 과일은 돈 별로 안 되죠. 적어도 15가까지는 농사를 져야 그래도 시장에서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지하고 홍로하고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 크기를 15과까지, 이게 70%가 나와야 돼요. 11과에서 15과까지가.